오, 누나 혼자 왔어요? 누나, 맛있겠다 한잔해요, 우리랑. 조폭들의 비웃음 섞인 희롱이 산 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여진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은 멈추지 않았죠. 군인 코스프레 같은데 쫄았나 보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문신과 얼굴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여진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2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는 대신 오늘은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등산 바지, 그리고 평소보다 깊숙이 눌렀을 모자까지. 거울 속 정여진은 평일의 냉정한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을 좋아하는 38살 여자였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줄곧 전투 특기 장교로 살아온 세월 동안 주말 등산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배낭을 챙기며 정여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100군데까지 가볼까? 차를 몰고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였습니다. 평일 새벽처럼 이른 시간이라 주차장은 한산했죠. 정여진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매연과는 다른 나무와 흙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등산로를 걷기 시작하자 평일 내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대에서는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시선을 받아야 했고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야 했죠. 최연소 여성 사단장 후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압박감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이산길만큼은 달랐습니다. 계급장도 없고 부하들의 시선도 없었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이산길만큼은 나를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숨 쉴 수 있게 해줘요. 정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로요. 1시간 정도 올라가자 첫 번째 쉼터가 나왔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정자 하나와 벤치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며 정여진은 아래쪽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있고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모자 챙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정여진은 모자를 다시 깊숙이 눌렀었죠. 평소 올백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물을 다 마시고 일어서려던 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진짜 힘들다. 왜 이런 데까지 올라와야 해? 아, 형님, 그냥 담배나 피우고 가시죠. 그래, 어차피 새끼들 만날 것도 아니고. 3명의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여진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군인의 습관이었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헬스복을 입고 있었지만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 같지는 않았죠. 특히 맨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목과 팔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여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굳이 마주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정자에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누나 혼자 왔어요? 정여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예쁘네. 누나, 우리랑 같이 올라갈래요? 정여진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세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군복이 아닌 등산복을 입은 자신은 그들에게 그저 혼자 산에 온 여자로 보일 뿐이었죠. 정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죠. 야, 무시하네. 누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인사는 해야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여진은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그들은 끝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웃는 소리만 뒤에서 들려왔을 뿐이죠. 군인 코스프레 같은데 쫄았나 보네. 진짜 맛있겠던데 아쉽다. 정여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얼굴도 문신도 말투도 모두 말이죠. 이미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여진이 그 자리를 벗어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 중턱의 정자에서는 여전히 거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야, 진짜 아쉽다. 저런 년을 그냥 보내다니. 문신이 새겨진 남자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식, 올해 36이었죠. 흑룡파 조직원으로 최근 폭행죄로 1년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몰카라도 찍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옆에 앉은 마른 체형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34이었죠. 역시 흑룡파 소속으로 사기죄로 복역 후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 같은 놈 무서워하는 거 못 봤냐? 세 번째 남자 최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막내였지만 30이 넘었고 절도와 상해로 여러 번 들락날락한 정가자였죠. 그런데 진짜 군인 같았는데요. 걷는 거 봐도 그렇고. 박민수가 정여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면 어떻고 민간인이면 어때? 여자는 여자지. 김태식이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형님들, 우리 오늘 뭐하러 여기 온 거예요?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그 새끼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지. 김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전에 받은 메시지가 있었죠. 형님들, 좋은 일거리 하나 있어요. 북한산 중턱 정자에서 만나요. 메시지를 보낸 건 조직 후배인 이승우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 놈이었죠. 그 새끼 또 무슨 바람 불었나?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던데. 뭔 군부대 체험 같은 거 한다고.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부대 체험? 김태식이 되물었습니다. 네, 뭔가 민간단체 명목으로 신청하면 군부대에서 하루 체험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짜로. 그게 뭔 돈이 되는 일이야? 글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가 봐요. 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던 차에 나온 김에 이승우가 하는 말이나 들어보자는 심정이었죠. 한참 기다리다 보니 아래쪽에서 헐떡거리며 올라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승우였죠. 형님들, 늦어서 죄송해요. 이승우는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습니다. 28살로 이들 중 막내였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타입이었죠. 야, 네가 무슨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김태식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거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승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군부대 체험인데 하루 종일 군인처럼 생활해 보는 거래요. 밥도 주고 옷도 빌려주고. 그게 뭔 돈이 되냐고. 돈은 안 되는데요. 경험치를 쌓는 거죠.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승우의 설명에 다른 세 사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 많이 약해졌다잖아요.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야, 네가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박민수가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 요즘 할 일도 없잖아요. 이승우가 끈덕지게 설득했습니다. 언제 하는 건데? 최정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는 거래요. 어디 부대인데? 수도권 어딘가 부대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당일에 알려준대요. 김태식이 담배를 꺼내 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할 일이 없어 답답했던 터였죠. 뭐, 공짜로 밥 먹고 구경하는 건데 나쁠 건 없지. 그죠? 그럼 형님들 모두 하시는 거예요? 이승우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신청은 어떻게 해? 제가 다 해놨어요. 지역 소외청년 단체 명목으로요. 소외청년? 김태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소외청년이긴 하지. 사회에서 완전 소외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결정인 거네. 다음 주 화요일에 군부대 체험. 네,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승우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여진은 이미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까 만난 남자들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들의 문신, 말투, 행동 방식 모든 것이 조직폭력배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선 남자의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은 흑룡파의 상징이었죠. 정여진은 립밤을 바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녀는 이미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정여진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등산에서 만난 일을 떠올리며 운전해온 길이었죠. 부대 정문을 지나 본부 건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부관인 이중희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일정 브리핑부터 해주세요. 정여진은 집무실에 앉자마자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오전에는 신병 훈련 시찰이 있고 오후에는 작전 회의, 그리고 내일 있을 민간 체험 프로그램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민간 체험 프로그램? 정여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루 동안 군 생활을 체험해 보는 거죠. 이중희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지역 소외 청년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참가 예정이고요. 정여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4명이라는 숫자가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죠. 신청서 좀 보여주세요. 이중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여진은 신청자 명단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김태식, 박민수, 최정우, 이승우. 모두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나이대는 자신이 본 사람들과 일치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정여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령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체험 프로그램 누가 담당하기로 했나요? 원래는 김 상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부대에서 가장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민간인들과의 소통도 잘하고 체험 프로그램에는
최적의 인물이었죠. 좀 바꿔볼까요? 정여진이 말했습니다. 바꾸신다고요? 네. 특별한 손님들인 것 같으니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죠. 정여진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로 바꾸실 건가요? 박중사로 하죠. 이중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중사는 부대 내에서도 악명 높은 훈련교관이었거든요. 특공부대 출신으로 신병들 사이에서는 지옥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박중사요? 그런데 민간인 체험에는 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정여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중희가 나간 후 정여진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히 산에서 만난 조폭들이 자신의 부대로 체험을 온다는 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부대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정여진은 내부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중사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10분 후 박 중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지훈 중사, 올해 38부로 특공부대에서 10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대령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앉으세요. 내일 있을 민간 체험 프로그램 담당을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박 중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민간 체험 프로그램이요? 네. 지역 소외 청년들이 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신경 써서 맞이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이신가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보여주세요. 진짜 군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정여진의 말에 박 중사는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글쎄요. 그냥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훈련 스케줄은 어떻게 짜드릴까요? 평소 신병 훈련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아니, 조금 더 강도 높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박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력 측정부터 시작해서 기본 군사 훈련, 유격장 장애물 돌파까지 풀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여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훈련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세요. 중도 포기는 군인 정신에 어긋난다고요. 알겠습니다. 박 중사가 일어서려 할 때 정여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훈련 중에 말썽을 부리거나 불량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든지요. 불복종이든 폭언이든 아니면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든. 박 중사는 정여진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민간인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청서에 적힌 대로 지역 소외 청년으로 대우해드리면 됩니다. 정여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박 중사가 나간 후 정여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그 조폭들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산에서 자신을 희롱했던 그들이 말이죠. 모욕에는 침묵으로, 기억에는 행동으로. 정여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녀만의 원칙이었습니다. 당장 맞받아치는 대신 기다렸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보복하는 것이죠. 내일은 정말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부대 정문 앞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4명의 남자들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죠. 김태식, 박민수, 최정호, 이승우였습니다. 야, 진짜 군부대네. 최정호가 정문의 경계 초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가짜로 만들어놨겠냐. 김태식이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군부대 안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계병이 다가왔습니다. 4사람은 준비해온 신분증을 내밀었죠. 지역 소외청년 단체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경계병의 안내를 받아 부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훈련장과 정렬된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우와, 진짜 크네. 박민수가 감탄했습니다. 형님들,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죠? 최정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김태식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넓은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었는데 각종 운동기구와 훈련 도구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 중사가 등장했죠. 키 180cm의 근육질 몸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담당할 박 중사입니다. 박 중사의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4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안녕하세요. 이승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진짜 군인이 됩니다. 군인의 하루가 어떤 건지 몸소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박 중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체험용 군복으로 갈아입으시겠습니다. 한쪽 구석에 군복과 비슷한 체험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사람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옷을 갈아입었죠. 이거 진짜 입어야 해요? 최정호가 불평했습니다. 네, 군인이 되려면 복장부터 갖춰야죠. 박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4사람의 모습은 꽤 볼만했습니다. 평소 헬스복이나 편한 옷만 입던 그들이 군복을 입으니 어색하기 그지없었죠. 자, 이제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체력 측정입니다. 박 중사가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체력 측정요? 박민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팔굽혀펴기 50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개요? 김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병들도 기본으로 하는 개수입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에 타협이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정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훈련 거부는 있을 수 없죠. 박 중사가 찬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4사람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던 그들에게 팔굽혀펴기 50개는 너무 벅찬 숫자였죠. 하나, 둘, 셋. 박 중사가 큰 소리로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개를 채 넘기지 못하고 이승우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수, 최정호 순으로 쓰러졌죠. 김태식만이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도 되죠? 김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20개밖에 안 했습니다. 30개 더 하세요. 이게 무슨... 김태식이 화를 내려다가 박 중사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 눈에는 농담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 100개입니다. 100개요? 이번에는 박민수가 기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군인에게는 기본입니다. 박 중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네 사람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로 헐떡거리고 있었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중사의 말에 네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군사훈련을 해보시겠습니다. 박 중사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창 너머로 장애물이 설치된 넓은 훈련장이 보였죠. 저기가 유격장입니다. 모든 군인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죠. 우리가 저걸 다 해야 한다고요? 최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체험이니까 제대로 해봐야죠. 박 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동하십시오.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태식이 박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을 중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이 3미터가 넘는 장벽,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야 하는 구간, 평균대 건너기 등 각종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제 진짜 군인이 되어 보시겠습니다. 박 중사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 본부 건물 3층에서 정여진이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네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재밌어지는군요. 정여진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2시 네 사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휴식을 준 것도 아니었죠. 전투 식량 하나씩 던져주고는 10분 만에 다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철조망 통과 훈련을 하겠습니다. 박 중사가 낮게 설치된 철조망을 가리켰습니다. 높이가 50cm도 안 되는 공간 아래로 기어서 지나가야 했죠. 저 밑으로 기어가라고요? 박민수가 헉헉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미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이 땀범벅이었죠. 네, 실전에서는 적의 총탄을 피해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 중사의 설명에 네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최정우가 김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죠. 야, 조금만 더 버텨. 하루만 버티면 돼. 김태식도 지쳐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체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박 중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네 사람은 철조망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기어가지도 못하고 이승우가 먼저 멈춰섰죠. 아, 진짜 안 되겠어요. 무릎이 다 까졌어요. 이승우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벌겋게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죠. 실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계속하십시오. 박 중사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체험하러 온 거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군인 체험입니다. 진짜 군인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죠. 박 중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우리 그냥 가면 안 돼요? 박민수가 항의했습니다. 훈련은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 우리 군인 아니잖아요. 최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도 군인입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김태식이 다른 세 사람을 모아놓고 속삭였습니다. 일반적인 체험 프로그램 같지 않아. 뭔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너무 과했어요.
박민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버릴까요? 이승우가 물었습니다.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할 것 같은데. 최정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훈련장 입구에는 다른 군인들이 서 있었고 마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김태식이 참다 못해 박 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중사님인가? 우리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죠. 의지 문제가 아니라 체력 문제라고요. 우리 일반인이잖아요. 김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우리를 이렇게 굴려요? 드디어 김태식이 폭발했습니다. 평소 조직에서 형님 노릇을 하던 습관이 나온 거죠.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해요? 죄요? 박 중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죄 얘기를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식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괜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정여진이 나타났죠. 정식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단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처음 보는 여군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죠. 무슨 일입니까? 정여진이 박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체험자들이 훈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요? 정여진이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김태식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우리 체험하러 온 건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래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하다고요? 정여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지역 소외 청년 단체에서 온 건데. 아, 그렇군요. 지역 소외 청년분들이시군요. 정여진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그럼 훈련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여진이 일시정지를 두고 말했습니다. 체험을 중단하시면 귀하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요? 김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군 보안상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신원은 모두 확인해야 거든요. 정여진이 서류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혹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되실 만한 일이 있으신가요? 네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모두 전과자였거든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승우가 어버버했습니다. 그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정여진이 선택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네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신원이 넘어가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식이 억지로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박 중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정여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김태식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에서 본 여자는 등산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박 중사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네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철조망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정여진은 본부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2년 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그 시절 말이죠. 당시 여생도는 전체의 10%도 안 됐습니다. 항상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사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체력 훈련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나오는데 몇몇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여진 잠깐. 당시 3학년이던 김 선배가 불렀습니다. 네, 선배님.
요즘 성적이 너무 좋던데 1등만 하면 재미없지 않냐? 다른 선배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정여진이 답했지만 선배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잘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어. 적당히 해. 그리고 우리랑 술 한잔해. 여자 생도도 회식 참여 의무 있는 거 알지? 정여진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상하 관계가 엄격한 사관학교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따라갔죠.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여진아, 앉아서 뭐해? 와서 술 따라. 여자 생도는 이런 것도 배워야 해. 정여진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술에 취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였어요. 야, 정여진. 너 진짜 예쁘다. 졸업하면 우리 사귈까? 선배님, 그만해주세요. 정여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야, 싫다는 거야? 나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들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 거참. 여자 주제에 까칠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여진의 참을성이 바닥났습니다. 여자 주제예요? 뭐 틀렸냐? 정여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멱살을 잡았죠. 다시 말해보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정여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그 사건 이후 정여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체력도 성적도 정신력도 누구보다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졸업 후 인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중2 시절 훈련소에서 교관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남자 교관들 사이에서 혼자 버텨야 했어요. 정중히 여자가 이런 데서 뭐해? 뒤에서 서류나 정리해. 아니면 취사장 가서 도움이나 줘. 하지만 정여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했고 더 엄격하게 신병들을 지도했죠. 제가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시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실력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정여진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남자 교관들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말이죠. 대위가 됐을 때도 소령이 됐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항상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소령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간부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군들은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왜 진급시켜줘? 애나 낳고 집에 있으면 되지. 그 말을 들은 정여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나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갔습니다. 중령을 거쳐 대령까지, 이제는 최연소 여성 사단장 후보가 됐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땐 참았지만 이젠 다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정여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훈련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4사람을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누나, 진짜 맛있겠다. 군인 코스프레 같은데 쫄았나 보네. 그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죠. 모든 걸 다 기억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계급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정여진은 창밖으로 훈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4사람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민수는 벌써 3번째 쓰러졌고 최정우는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포기하고 싶다는 표정이었고
김태식만이 억지로 버티고 있었죠. 힘드시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정여진이 창가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무례했던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정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세상에는 만만하게 볼 사람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기회 말입니다. 정여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진아,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야. 약하면 당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 강해져야지.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해지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강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걸 잃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연애, 그리고 때로는 자신다운 모습까지도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정여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훈련은 6시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2시간 더 남았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복수의 쾌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네 사람은 이미 한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승우는 구토를 한 지 오래였고 박민수는 계속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았죠. 최정호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그만하자. 김태식이 다른 세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야. 체험 프로그램이 이럴 리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박민수가 헉헉거리며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자고 하면 또 경찰서 얘기할 텐데. 이승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최정우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박 중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뭘 하고 계십니까? 훈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사님, 우리 진짜 못하겠어요. 김태식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1시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1시간을 더요?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군인은 죽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 중사의 말에 김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군인 아니라고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오늘 하루만큼은 군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나갈 거예요. 김태식이 일어나서 훈련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다른 세 사람도 따라 나섰죠.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다른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장을 한 채로 말이죠. 어디 가십니까? 한 상병이 물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요. 훈련 시간 중에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외출이 아니라 귀가하려는 거예요. 김태식이 따져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상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갇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거 완전히 감금 아니에요? 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금은 아니고 훈련장 폐쇄입니다. 박 중사가 나타나서 설명했습니다. 안전상 훈련 시간 중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훈련을 완주하시면 됩니다. 박 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친근하지 않았죠. 자,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겠습니다. 박 중사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죠? 이승우가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실전 격투 훈련이에요. 격투 훈련이요?
김태식이 놀랐습니다. 네, 군인의 기본 소양입니다. 박 중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과 1대1로 겨루는 훈련입니다. 이기면 끝나고 지면 계속해야 해요. 누구랑 겨뤄야 하는데요? 우리 부대 훈련생들과 겨루시면 됩니다. 박 중사가 손짓하자 4명의 젊은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죠. 저 사람들이요? 박민수가 기겁했습니다. 네, 모두 격투 전문 훈련생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한다고요? 최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1대1 격투입니다. 박 중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4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기력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젊고 건장한 군인들과 싸우라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김태식이 항의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요? 실전에서는 더 불공평합니다. 박 중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훈련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 180cm의 근육질 몸매의 20대 초반 남자였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 중사가 물었습니다. 4사람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박 중사가 김태식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저요? 김태식이 놀랐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어쩔 수 없이 김태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훈련생과 마주 섰을 때 체격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죠. 시작. 박 중사가 신호를 줬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훈련생이 김태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끝. 김태식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참가자. 박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역시 10초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최정우와 이승우도 순서대로 당했습니다. 모두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뭐가 더 남았어요? 김태식이 바닥에 누운 채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요? 네, 한 번 더 해야죠. 박 중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가 바뀝니다. 새로운 훈련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죠. 4사람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미 일어날 힘도 없는데 또 싸우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정말 못하겠어요. 이승우가 울먹였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박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계속하세요. 하지만 4사람 모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못 일어나시겠다고요? 박 중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못하겠어요. 김태식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 중사가 다른 훈련생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분들 일으켜 세워드려. 훈련생들이 4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입니다. 박 중사가 말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4사람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6시 30분 훈련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4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마지막 격투 훈련에서 정말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박 중사가 정여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깨어나면 귀가 조치해 주세요. 정여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령님,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건가요? 박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훈련 강도가 너무 세서 의아했거든요. 일반 민간인에게는 과했던 것 같은데 정여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었어요. 특별한 교육이요? 네,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정여진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박 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판단을 믿는 게 군인의 도리였거든요. 1시간 후, 네 사람이 하나둘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난 건 김태식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김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대 의무실이었어요. 깨어나셨군요. 의무병이 다가왔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김태식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도 곧 깨어날 겁니다. 의무병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수, 최정호, 이승우 순으로 깨어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태였죠. 우리 살아있는 거죠? 이승우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의무병이 답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차량 준비해 드릴게요. 네 사람은 서로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이 꿈만 같았어요. 형님들, 우리 정말 힘들었네요.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체험 프로그램이 이럴 줄 몰랐네. 박민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여군 대령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야, 너희들 그 여자 대령 기억나? 네, 왜요? 뭔가 낯익지 않았냐? 김태식이 물었습니다. 낯익다고요? 처음 본 사람 아니에요? 이승우가 답했습니다. 글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태식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형님, 너무 힘들어서 헛것 본 거 아니에요?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김태식이 포기했습니다. 차량이 준비돼서 네 사람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며칠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평소 모이던 술집에서였죠. 형님들, 그 이후로 어떠세요? 이승우가 물었습니다. 몸은 회복됐는데 기분이 묘해.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최정우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뭔가를 바꿔놓았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평소에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 김태식의 말에 다른 세 사람도 공감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날 여군 대령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어.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만만한 사람 없다는 걸 깨달았어. 최정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예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은 없었죠. 그들 나름대로는 교훈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한편 그 다음 주말 정여진은 다시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요. 같은 산길을 걸으며 일주일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난 조폭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한 특별한 교육 말이죠. 중턱 정자에 도착했을 때 정여진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정여진은 모자를 다시 눌렀었죠.
그들이 정말 변했을까? 정여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진짜 교육을 시킨 셈이었거든요. 세상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자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자들에겐 군의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정여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여진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관찰했어요. 젊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였죠. 안녕하세요. 그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여진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네요.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정여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만난 그 조폭들이 특별히 나빴던 거죠. 물을 다 마시고 일어서며 정여진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 그들이 진짜 변했을까? 확실한 건 자신이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요. 계급도 권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 선을 넘는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의 방식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정여진은 배낭을 메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정여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누군가를 교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